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월요일 순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말도 아주 겸허하게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냈어요? 이 아.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대선 아하. 앞두고 정말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그리고 그 형제 음. 자매들까지 네. 모두 연루가 되어 있는 아. 이 사기와 투기와 네. 특혜 행각 아. 이거 정말 밝혀내야 된다.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유, 또 공부하셨군요. 분노하고 네. 예, 주말에도 다른 유튜브 방송도 다녀오고 아하. 토요일 날은 또 제 6차 촛불 행동을 했죠. 온라인 촛불 행동 했는데요. 어떻게 됐나요? 역시 많이 예. 원래 이제 오프라인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했는데 네. 저희는 이제 K 집회답게 아.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오프라인 집회를 대부분 취소하고 네. 간단하게 현수막 행진만 하고 아. 전국에 현수막을 수백 개 내걸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주력은 온라인에서 아. 그래서 저도 우희정 교수랑 대담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 앞에서 정말 인상적인 게 학생들이 네. 조선일보 앞에서 그 영화 지옥을 패러디를 한 거예요. 아. 조선일보 너희들은 대선 가입하면 죽는다. 대선이 되기 전에 죽는다. 대선이 지옥이 되기 전에 지옥으로 간다. 영화 지옥 보시면 그게 나오잖아요. 네. 박정호 고지. 너는 죽는다. 고지가 있죠. 3일 후에 지옥으로 간다. 뭐 그런- 이런 식으로 그런 고지를 내용이 하잖아요. 있어요. 네. 아유, 그걸 무섭네요. 그대로 패러디 해가지고 네. 오죽하면 패러디지만 음. 조선일보 지옥으로 한단 말이다. 여기서 날마다 가짜 뉴스, 편파 뉴스를 쏟아내니까 이제 네. 국민들의 분노가. 그다음에 홍대 앞에서는 청년들이 김건희 패러디 아, 퍼포먼스, 뭐였죠? 김건희 닮은 네. 배우가 나와가지고 막 5개 대학의 가짜 이력을 다 흔들고. 네.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등장하더니 네. 그만해 하면서 목을 내리찍고 코바나 컨텐츠가 아니라 코바가 컨텐츠를 만든 다음에 퇴장시키는 그런 퍼포먼스도. 그만큼 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들,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고 예. 청년들 분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말 사이에 또 여야가 공방을 벌였던 부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이 김건희 씨의 뉴욕대 연수 이력이었어요. 이게 맞습니다. 안양대랑 수원여대 이력서에 제출이 됐는데, 안양대 같은 경우는 학력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지금 되고 있고, 네. 수원여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연수 실적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쨌든 뉴욕대에서 연수한 부분을 이력서에 넣어서, 지원서에 넣어서 제출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지금부터 제가 보셨어요?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3달 전쯤에 제가 반팔 입고 나와서 김건희 씨 당시에 5개 대학이 아니라 3개 대학의 허위 경력만 네. 인정이 됐을 때인 것 같은데요. 이 3개 대학의 허위 경력만으로도 윤석열이 사퇴를 해야 될 정도 심각한 문제이다. 학생이 어떤 실수라고 잘못을 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네. 학생과 학부모와 대학 모두를 속이고 결국 그 강사의 경력 믿고 수업을 신청한 사람들을 기만하고, 학생이 최대 피해자이고 네. 그다음에 학생이 어떤 실수나 잘못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교육자잖아요. 교육자가 네. 되겠다는 사람이 학생과 학부모와 대학 당국을 속인다.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상상을 잘 못 해봤던 예. 일들이 벌어졌다. 아니 그런 일은 의혹이 거의 제기가 됐다. 뭐 옛날에 신정아 씨 케이스보다 훨씬 더 심각하니까요. 보통 그때 제가 이제 강사학년 20년 정도 된다. 네. 2003년, 2004년도부터 제가 수업을 어. 시작해가지고 한 18년쯤 했고 이제 내년이면 뭐 19년쯤 되어 가는 거잖아요. 네. 그 이야기 하면서 제가 열변토했잖아요. 오죽하면 지금 그 방송이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 한 5만 명 정도 보셨는데 네. 지금 벌써 14만 명으로. 마치 예, 역주행. 우리 오마이TV 역사상 제가 그 브레이브 걸스도 아닌데 네. 제가 매니저 브레이브 휴머닝 브레이브 휴먼이 돼버린 거예요. 역주행 롤링처럼 역주행하고 있는 게 네. 갑자기 주말 사이에 네. 그 안진걸의 성견지명으로 도는 거예요. 후보 사택감이다. 야, 이거 심각하다. 성지순례 하듯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군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네. 자꾸 조민양하고 비교하던데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 조민양은 입시 활용이 안 됐다는 확인이 있었죠. 네. 학교 당국에서 부산대에서. 그 다음에 표창장이
실제 총장이 허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정결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지. 봉사활동을 한 건 사실로 보여지잖아요. 많은 분들의 목격담이 나왔잖아요. 교수나 네. 직원들까지. 근데 김건희는 안 한 걸 했다고 조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정결이 이런 게 아니라 직인까지도 위조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의혹이 제기가 돼 있고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어허. 지금 20까지 안팎이 됩니다. 20까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백반 아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생이 잘못했다. 네. 학생은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음. 실수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건 성인이 심지어 아이들과 학생들과 학부모와 네. 학교 당국을 모두 속인 거 기만한 거거든요. 학생의 잘못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훨씬 몇백 배, 몇천 배 무거운 잘못이요 비리입니다. 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용인해온 검찰총장, 정치검찰 그걸 알면서도 지금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하도 사과하기 싫은데 억지 사과한 게 너무 역력하잖아요. 윤석열 별명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노 코멘트 윤 선생. 도코멘트 윤 아 선생. 물어보니까 이제 노 코멘트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과를 했으니까. 예, 이제 사과했으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마라 할 말 없다. 음. 그다음에 일일이 답하지 않겠다. 네. 이게 사과가 아니죠. 니들이 나한테 사과를 요구해? 내가 선거 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한마디는 해줄게. 미안하다. 근데 나한테 더 이상 할 말 없어. 묻지 마. 이놈들아 노코멘트야? 이거잖아요. 아. 그게 어떻게 사과입니까? 보통 친구간에도 제가 박정호 기자님한테 친구인데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사과 진하게 한 다음에 네. 다음 몸이 또 만나면 정호야 미안하다. 그때도 내가 그때도 다시 한번 미안하다. 네. 또 이제 술 한잔 먹고 가다가도 가면서도 심지어 한번 진짜 내가 정말 계속 뭐 그 얘기 미안했는데, 나올 때마다 미안하다는 얘기하는. 너가 용서해서 고맙고 우리 잘해보자. 나도 거듭날게. 뭐 계속 이러지 않나요? 네. 예를 들면 진정으로 사과해놓고 박정희 기자님도 제가 진짜 큰 잘못을 했는데 술자리에서 다른 친구가 그 이야기하면 야 하지 마. 야 꺼내지 마. 그 얘기 꺼내지 마. 묻지 마. 하지도 마. 이게 사과가 아니라 그건 앙심이잖아. 앙심. 박정희한테 앙심을 품은 거야. 국민들에게 윤석열이 지금 국민의 앙심을 품은 거죠. 내가 니들이 하도 사과라니까 분노하니까 개돼지 같은 것들이 내가 사과는 해주지만 네. 묻지 마. 꺼내지 마. 아. 디테일한 건 답하지도 않을 거야. 그건 뭐냐? 사과가 아니죠. 그런 걸 앙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앙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지난주 금요일에 했지만 그게 진정성을 보이려면 그 이어지는 행동과 말과 이런 게 중요한데 그걸 봐서는 사과의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사과의 ABC 뭘 잘못했는지 소상히 인정한다. 네. 두 번째 진심으로 사과한다. 음. 세 번째 사과를 하는 태도, 네. 뉘앙스도 매우 중요하고 아. 반복해서 사과한다. 이게 ABC 아닙니까? 네. 그거 안 보였기 때문에 정치 공작이다, 기획 공세다 이런 망언을 계속하다가 네. 민주당의 공작이다. 기획 공세다. 제가 지난주에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YTN 노동조합, YTN 기자협회, 오마이뉴스 노동조합, 오마이뉴스 기자협회는 나서야 된다. 네. 졸지에 YTN하고 오마이뉴스 보도가 여당이랑 짠 기획 공작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 황당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사과가 돼요? 음. 정치 공작이고 기획 공세인데 말이 안 되는데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뭐 윤석열의 노코멘트야 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짓이니까 뻔한데 이제 이들이 김건희를 보호한다고 국민의힘 인사들이 실드를 친다고 한다는 게 완전 더 자살골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 제가 그런가요? 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 서울대 GLA 과정에서 뉴욕 연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뉴욕대 연수가 포함돼 있었다는 예, 거죠? 일주일 정도 연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2주란 말도 있고. 1, 2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디 1, 2주 연수는 갈 수 있지만 이걸 학년단에 넣는 사람은 없죠. 자 여러분 우리 수없이 많은 이력서와 경력서 써봤지만 학년단에 뭘 넣죠?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네. 대학교, 대학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만 넣습니다. 학년단에는요. 뭐 복수학교를 나온 사람도 대학을 2번 가는 사람 있으면 2번 써. 대학원도 2번 가는 사람 2번 네. 쓰고. 그럼 주로 이런 예를 들면 단기 연수 서울대 GLA도 6개월 과정이고 그다음에 뉴욕 연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걸 연수라고 해야 될지 견학이라 해야 될지 사실 견학에 가까운 건데 네. 뭐 연수라고 연수냐 견학이냐 국민의힘은 가지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네. 학력으로 는 자체가 맞지 근사하게 않다. 안 간 김재원이가 이걸 네. 근사하게 한 거라고 하는데
이건 근사하게 한 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사기입니다. 누가 보면 뉴욕대에서 학위를 받은 학사나 석사나 박사를 받거나 최소한 거기에 준하는 과정을 아하. 최소 1, 2년은 했나 보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 연수라고 했으면 예. 그 뜻이 뭐 이런 미국에 보면 뭐 케네스쿨 1년 연수 뭐 이런 거 있어요. 스탠퍼드대 제 주변에도 많이 갔다 온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건 그 정도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정식 학위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1년 정도 연수했으면 연수 맞잖아요. 거기서 뭐 개본 연구원으로 초대를 받아서 갔다든지 네. 아니면 1년 동안 수업을 들었다든지 실제 그 대학의 어떤 정치학이라든지 경제학의 수업을 들었다든지 이건 진짜 견학이거든요. 견학. 이걸 학력내에 넣은 것 자체가 근데 그걸 본인들이 학력나 문제가 없다고 공개를 했잖아요. 네.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공개를 하니까 더 널리 알려져 버린 거예요. 다 국민들이 그래 1, 2주는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학력란에 넣었다고? 네. 야 세상 너무 뻥을 쳤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반응이고요.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대응한 것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더 논란을 부추겼다. 예, 더 황당한 거. 네. 광남 중학교 네. 근무. 자 우리가 중학교에서 근무했다 그러면 교사 자격증이 중학교에서 근무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제가 그런 이력서를 냈다 그러면 교사 그 중학교에서 제가 근무를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했구나. 최소 선생님이었구나. 1, 2년 이상은 네. 선생님이었구나잖아요. 네, 네. 자 여러분 지금 전국의 사범대 교대생들이 지금 너무 황당해가지고 붕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사범 예 이번엔 사범대 저번에는 이제 시간 강사는 아무나 하는 거다 서류도 안 본다라고 예. 윤석열이 막 이렇게 삿대질해갖고 전국의 시간 강사와 비정규 교수님들과 네. 겸임 교수님들을 다 분노하게 만들던 이번에 자 교생 실습을 해놓고 선생님이라고 뻥튀기 해버린 거 전국의 교사들과 사범대생들과 교육대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들고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요. 교생이잖아요, 교생. 물론 우리는 교생을 중학교, 고등학교 교생님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네. 그건 교사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실습 온 거예요. 그냥 교생 선생님이 그걸 안 불렀던 것 하면 같아요, 저희는. 교대나 사범대 그다음에 이 사람 이제 교육대학을 나왔는데 김건희 씨는 그 실습을 안 하잖아요. 네. 교사 자격증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건 꼭 해야 되는 그런 예, 그러니까 과정? 수업이에요, 수업. 수업이다. 본인이 수업을 들은 거예요. 본인이 학점을 받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네. 필수 코스예요. 전공 필수 아시죠? 네. 쉽게 말해서 전공 필수예요. 네. 그걸 근무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비고랑 같은데 네. 강남중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2달 하였으면 이렇게 넣어야죠. 그렇게 그걸-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예. 해야 된다. 아니 그게 근무가 자세하게 아니라. 설명 안 해도 좋은데 그게 네. 맞는 거죠. 윤석열이는 또 나쁜 게 노코멘트뿐만 아니라 사과하면서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조다 조작이다 뭐 뻥튀다 말 전혀 안 쓰고 네. 과장이라는 말도 안 써요. 심지어는 정확하지 않은 기재, 뭐 미흡한 점. 정확하지 않은 기재, 미흡한 점. 네. 그러니까 작은 실수라는 거잖아요. 아하. 전체적으로는 사실인데 부분적으로 아주 작은 부정하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방금 말한 광남중학교 근무하고 광남역 교생 실습은 네. 완벽한 천지차예요. 학생으로 실습을 한 것을 본인이 선생님으로 근무한 것처럼 뻥튀기를 한 거지 조작 이런 것은 네. 부정확한 기재라고 하지 않고요. 이런 걸 바로 조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도 어제 보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하고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숙명여대하고 서울대 자료 등을 입수해 가지고 98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을 통해 2학점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교생 실습 이력이 허위하는 주장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니 부분이. 교생 실습 안 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전국에 누구도 없어요. 아니 교생 실습 했겠죠. 교육대학원 네네. 나왔으니까 누가 그걸 의심을 해요. 음. 모든 게 조작이고 사기고 투기고 네. 특혜였다 하더라도 아. 그 중에 교육대학원을 나와서 교생 실습은 했나보다 하지 누가 그걸 조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희는 동문서답인 거예요. 왜 강남중학교에 선생님으로 근무했냐고 따졌더니 그걸 네. 조작했냐 그랬더니 뭔 소리야? 나 광남중학교에서 교생 실습했어 이거잖아요. 그 증거 나왔어. 너 왜 삼성 직원이라고 쓴 거야? 그랬더니 네. 뭔 소리야? 나 삼성에 있는 구내식당 2년간 열심히 이용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걸 지적했더니 엉뚱한 증거로
가짜 뉴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국민적 코드숨을 산 거예요. 어. 오히려 예. 김건희 쉴드 친다는 게 김건희가 거짓말했네, 경력을 조작했네가 인증이 돼버린 거예요. 역으로 아, 저 사람 교생밖에 안 나와놓고 광남중학교 선생님이라고 근무를 했다고 썼구나. 실제 다른 이력서에는 교생 실습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서일 전문대 갈 때부터 경력을 뻥튀기 한 거예요. 이게 3-4달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서일대를 갈 때 한림 전문대 강사 경력을 한림대 강사라고 뻥튀기를 합니다. 조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차이가 아주 크다 그랬잖아요.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늘 쪽 굉장히 알려져 있는 서일 전문대학교 학생이나 학부모 학교 입장에서는 네. 지역에 있는 이름도 잘 모르는 안 알려져 있는 뭐 제가 지금 저때 학교를 차별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통상적으로 보통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학력 차별을 철저히 반대하니까. 근데 어쨌든 안 알려져 있는 한림 전문대학 강사를 네. 강사로 영입해 오고 싶겠어요? 아니면 서일 전문대 학교 입장이든 대학 학부모 입장이든 학생 입장에선 우리가 서울에 있는 전문대인데 우리보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보다 수준이 덜하다고 생각되는 네. 지역에 지방의 전문대 강사를 모시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한림대학교 네. 강원대 명문사학 4년대 거기 강사를 모시려고 했어요. 이 이력서를 봤을 때 한림대로 해놓으니까 네. 당연히 4년 한림대에서 강의하신 분이구나 하고 모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자, 내가 서일 전문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내가 저 시골에 지역의 지방에 있는 같은 전문대 강사가 아니라 4년제 강사로 뻥튀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 광남중학교에서도 이미 교사 자격이 있었어요. 네. 교사로 근무를 했어요. 이렇게 뻥튀기를 한 거죠. 교생 실습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 근무했다거나 내가 교사를 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생은 보면, 급여도 없어요. 교생은 이게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전공 필수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대학에 자, 돈을 내고 받는 거잖아요. 성공회대 NGO 사회학부 NGO 전공이라는 수업 코스가 있었거든요. 제가 참여연대에서 일을 할 때 성공회대 학생들이 한 학기에 2명씩 와서 그 전공 실습을 해요. 저희는 당연히 급여를 안 주죠. 그렇죠. 학교에서 저희한테 통사정을 해요.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 받아주라. 뭡니까 물어보니까 전공 필수인데 네. 그걸 이수를 못하면 졸업을 못합니다. 학점이 안 나갑니다. 졸업장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학생들이 참여연대 와서 참여연대를 배우고 시민사회 운동을 배우는 계기로 삼자. 네. 두 분이라도 뭐 20분은 못 받지만은 어. 이런 그래놓고 그분들이 나가서 저 참여연대에서 활동가로 간사로 스텝으로 근무했어요라고 뻥튀기하고 똑같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쓰죠. 성공회대 NGO 실습 이수 가로 열고 참여연대에서 실습 진행. 네. 이게 팩트잖아요. 팩트대로 써야 되는데 그게 예. 안 됐다. 완전 근데 그것을 본인들이 실드 친다고 하면서 네. 공개한 게 교생 자격이 교생 음. 연수라는 거예요. 숙대가 이제.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 쓰는 기자들이 있어요. 그걸 받았으면 됐어요. 그럼 당연히 기자들이 그렇게 보도를 보면 그게 핵심이 아니다. 교사 근무가 조작됐다고 얘기해야 하니까 된다. 느닷없이 교생 자격, 교생 실습 증명을 낸 네. 국민의힘 이렇게 비판해야 되는데 그대로 심지어는 민주당의 주장이 가짜 뉴스라고 입증됐다는 식으로 쓴 기사도 있어요. 아. 자, 자, 언론의 중요성을 또 지적해 주셨고. 삼성미술관 이야기도 하자고요. 삼성미술관이었는데 삼성미술관이 아니었고 삼성플라자 삼성미술관이 갤러리. 아니라 삼성플라자 갤러리에서 한 거예요. 네. 그것도 과장이 되어 있죠. 아. 뭐 통상적으로 줄여서 그냥 그래 넓은 의미로 리움 삼성, 미술관 개관 전에 뭐 그래도 삼성플라자 2003년이었으니까. 네. 넓은 의미로 삼성미술관 썼다고 쳐요. 100번 양말 저는 그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네. 근데 자 거기에도 보면 이준석이 이걸 공개한 거잖아요. 팜플렛을 전시를 했다고, 올렸습니다. 팜플렛을. 네. 근데 그 팜플렛에도 보니까 한림대에서 강의했다고 거짓말을 전했어요. 그러게요. 거짓말을 스스로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한림대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거기도. 한림 전문대하고 한림대학교하고는 어. 같은 재단이지. 다른 학교죠. 학생도 다르고 네. 교수도 다르고 학부모도 다르고 교직원도 아하. 다르잖아요. 예. 사회적 이상도 다르잖아요. 전 다시 한번 전문대 학생들이 차별받는 걸 반대하지만 저는 여기서는 철저히 현재 어떻게 인식되느냐. 네. 왜냐하면 김건희가 그걸 노린 거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림전문대도 좋은 학교고 한림전문을 나온 분들도 좋은 학생들일 거예요. 저는 그걸 의심치 않아요. 네. 그 지방대가 소외받아서도 안 되고요. 음. 하지만 김건희가 왜 조작을 했냐는 거죠. 그 조작 그것은 의혹이 예, 있으니까. 4년제 강원도의 명문 한림대를 나왔다라고 뻥튀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분명히 제가 3달 전에 방송할 때도 소개를 해줬는데 네. 단순 오기였다. 한림 전문대가 써야 되는데 한림대로 잘못 쓴 거다. 서울대 낸 이력서에 단순 오기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기친 게 이준석 때문에 확인돼 버린 거예요. 우리 그 다른 곳에서 팝플에서 발견할 몰랐잖아요.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번에 처음 아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한림대라고 올라서 버젓이 거기다 한림대 교수 출신, 강사 출신 출강했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네. 와. 이게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건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괜찮지만 부분적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인식에 따라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한 것 같은데 새롭게 나오는 의혹이나 팩트나 이런 걸 보면 이게 과연 실수를 했겠느냐, 그냥 과장한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걸로 끝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의구심이 계속 나오는 것 자, 같아요. 오늘 우리 방송 제목 이렇게 뽑으면 어떨까요? 윤석열 후보님 네. 전체는 사실이고 부분적 뭐라 했죠? 실수라고 그랬나요? 부분적 문제점? 정반대죠. 전체가 조작이고요. 네. 일부가 뭐 교생을 갔다 왔다든지 삼성미술관이 네. 아니라 네. 삼성플라자에서 네. 뭐 본인 또 포트레이트전을 했다고 했는데 자기 전시회를 어떻게 잊어먹을 수 있을까 저는 싶은데 전시회가 뭐 수천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수백 번도 아니고 전시 제목이 자기 다 전시회를 달랐죠? 잊어먹을 수가 있나요? 저도 뭐 김건희 씨랑 비슷한 또래인데 제가 한 웬만한 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제 누구랑 술 먹었고 누구야 있는지 나도 이런 거 다 잊어먹어 버렸죠. 헷갈리고 최소한 네. 공부한 건 안 잊어먹었죠. 출강한 거랑. 저 딱 말씀드릴게요. 뭐 어디 초, 중, 고대 대학원까지 나온 다음에 경희대 엔지오 대학원 나온 다음에 네. 석사과정 2년 코스. 그 그다음에 처음에 성공회에 대해서 강의하고 네. 그다음에 한성대, 성공회대, 국민대, 한성대. 그다음에 경희대, 오마이트 네. 칼리스, 그다음에 상지대, 그다음에 경희대, 경희사이버대. 네. 저는 다 기억해요. 제가 기억력이 좋으신 거 아닙니까? 경희사이버대에서 강의했으면서 네. 경희대에서 강의했다라고 뻥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같은 경희대이긴 하지만 네. 사이버대와 경희대는 또 사회적 이상이 다르잖아요. 팩트가 다르고. 네. 근데 제가 경희사이버대에서 강의했으면서 나 경희대 제가 경희사이버대에서 겸임 교수였는데 서류를 얼마나 꼼꼼하게 넣든지. 네. 그래서 서류 안 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서류를 안 봤다는 학교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공채가 아니란 것도 거짓말인데 지금 다 공채를 하고요. 옛날에도 특채가 아니라 대부분 반공채랍니다. 반공채. 예, 여러 명을 추천을 받아서 아하. 이력과 경력을 그래도 보고 본다. 예. 그다음에 증명서 있으면 증명서 보고 없으면 교수 하겠다는 사람이 냈는데 설마 학력을 뻥을 치겠어? 제가 3달 전에 그랬잖아요. 네. 설마 학력과 경력을 뻥튀기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언젠가 밝혀질 거 아니에요. 입소문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 있는 거예요. 신정아 씨는 네. 단순히 학력을 본인이 미술관이라면서 그 동네에서 뻥튀기 한 거잖아요. 이제 학력이 밀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계속 대학 5개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학력을 덧붙이고 경력을 뻥튀기하고 조작을 한 거예요. 심각한 범죄예요. 오죽하면 리플리 증후군 아니냐라는 네. 누군가를 패러디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 근데도 전체적인 진실이래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지금 공적인 이제 대한민국 대표는 영부인이 될 후보이고 공적 이슈가 되면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빌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또 많이 분노하시는 부분이 지점이 이런 잘못된 부분들, 의혹이 있어요. 의혹도 있고 우리가 볼 땐 사실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불거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소명을 하고 국민 앞에 진솔한 모습을 보이느냐, 또 사과도 했는데 사과의 진솔한 태도가 녹아 있느냐, 진정성이 녹아 있느냐, 이걸 보고 있는데 그게 또 안 보인다는 그런 점 전혀 안 비판이 있죠. 보이고요. 네. 사과가 아닙니다. 개사가 시즌 2가 확실하고요. 그 윤석열 씨가 신정아 씨 수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허위학력 하나만으로 업무방해죄로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받았고요. 뭐 지금 돌고 있는 사진에 잘 안 보일 텐데 네. 막 검찰들이 윤석열 저 신정아를 무슨 대역죄인처럼 끌고 가가지고 구속까지 시키고 예. 이런. 근데 지금 이건 검찰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김건희 씨는 지금 자기 경호원과 직원들이 나서서 대역죄인 것처럼 고개를 쳐박아가지고 그래서 코바나 컨텐츠가 아니라 코바가 컨텐츠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네. 갑자기 사무실 안으로 던지듯이 밀어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것도 좀 누구냐. 충격적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보면서. 구영식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가 추적한 대로 네. 강원도의 사업가 황모 씨, 음. 조남욱과 최순실과 조남욱과 최은순과 윤석열과 김건희와 모두 친분이 있고 네. 비선으로 알려 있는 강원도의 사업가 황모 씨, 우리 오마이뉴스 기사에 잘 나옵니다. 음. 그 아들 비선으로 추정되는 황모 씨라는 설이 나왔어요. 그런 설이 제기가 근데 되고 있죠. 자세히 보니까 닮긴 닮았는데 아. 더 전문가들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네. 황모 씨랑 닮았지만 황모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황모 씨 직접 본 사람들이 다르다.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신박사라고 불리는 젊은 청년 무당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직원이나 경호원이 아유, 뭐 그런 또 의혹까지 VIP, 제기됐나요? 네. 그다음에 영부인 후보를 또는 회사의 대표를 여러분 기자가 이렇게 바로 근접한 것도 아닌데 멀리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언제 등판하십니까? 네. 각종 후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하. 갑자기 아니요 어떻게 목을 만져요 감히 이렇게 등을 이렇게 막으면서, 이렇게 등을 이렇게 독려하면서 얼른 들어가시라 이런 경우는 그게 좀 상식에 맞는 모습 일반적이고 같은데. 목을 만져서 이렇게 코바가 하는 것은요 네. 총기 테러가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경호원들이 일단 위급한 상황이니까 총 테러다 그러면 만약 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VIP를 감싸야 되잖아요. 네.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근데 더팩트 기자들이 점잖게 물어봤더라고요. 그것도 사적 공간 아니고 그 앞에서 이제 물어본 거죠. 질문을 던진 거죠. 코바나 콘텐츠 얼마나 네. 유명해진 곳이고 그 사무실에서 물어본 건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이것부터가 지금 국제 망신입니다. 영부인 후보를 갑자기 젊은 직원이 무슨 영부인이 얼마나 대역죄인을 지었길래 옛날 검찰이 윤석열이 신정아 씨 잡아가듯이 그냥 네. 목을 쥐어가지고 고개를 숙이는데 코바가 컨텐츠를 한 다음에 코바가 컨텐츠 하면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썼더라. 그래서 마스크를 안 써서 그랬다는 소리는 아무래도 마스크를 안 쓰. 그럼 이렇게 얼굴만 가리면 되는 거지. 마스크를 안 썼다고 이렇게. 근데 윤석열 부부가 마스크 참 안 쓰고 방역 네. 수칙이 정말 황당한 네. 수시로 위반한다는 건 이번에도 확인이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진짜 우리나라 기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자면 네. 제일 먼저 도대체 저 사람 누굴까? 누군데 영부인 후보의 목을 저렇게 함부로 낚아채가지고 네. 고개를 쳐박아 궁금한 쳐박은 부분이 다음에 있죠. 집어넣고 네. 비선이면 더 문제잖아요. 최순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왕자 나오고 총공숙 나오고 무정스님 이야기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선 이건 윤석열 캠프가 인정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예요. 김경진 전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 캠프나 선거 때 비선이 없을 수 있냐? 직책 없는 비선이 있다. 네.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윤석열과 다니다가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김건희한테 보내놨다라고 뉴스 보도까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대위 자체가 국민의힘도 보면은 뭐 삼중 구조다. 그러니까 이 김종인 라인이 있고 또 김병준 라인으로 대표된 쪽이 있고 또 하나가 서초동 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게 또 어떻게 작용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잠시 광고 말씀 그래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화려화. 몸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은. 이번에도 예. 들어왔습니다. 이 화려화가 FDA 등록은 물론 식약처로부터 피부 개선 효과를 인정받았고요. 국제 특허를 받은 피부 기능성 원료 허니무치 추출 발효 분말을 사용해서 피부 주름, 보습, 탄력을 빈틈없이 채워줍니다. 또 피부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19종이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요. 이탈리아산 피시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렇게 20가지 원료를 통해서 탄력 있고 촉촉한 피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청자들 위한 다시는 없을 2021년 마지막 연말 특별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요. 그리고 재구매 고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있어요. 지금 전화를 주십시오. 080-322-1000번 080-322-10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아니면 검색창에 오마이TV 화려화 이벤트
검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방송 거의 4,000분 가까이 함께하고 계신데 그다음에 또 하나. 잠깐만요. 예. 광고 더 있습니다. 광고 됐습니까? 네. 우리 오마이TV가 잘 나가고 있는 겁니까? 네. 진- 아니 이 광고 말고 저희 오마이TV 광고. 해주세요. 저희 혹시 방송 보시면서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서 저희 방송 즐기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55만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63만 63만. 6천 자, 명. 여러분 오마이TV 100만 원으로 100만 원. 가자. 가자. 네. 지금 100만 가야 TBS하고 됩니다. ITM만 100만이 넘는 거로. 그래요. 네, 오마이TV도 100만 방송에서는 가야죠. TBS ITM이 저희 뭐 살아있는 현장.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 하고 계신데 이게 그 현장을 직접 우리가 봐야지 나중에 할 얘기가 있어요. 아니 기존 언론은 그냥 그 어떤 현장이 있어도 선거 현장이 있어도 몇십 초 나오고 끝나거든요. 뭐 사과 현장이 있건 뭐 발언 현장이 있건 몇십 초 끝이에요. 근데 오마이TV는 생생하게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판단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현장을 봤더니 이렇더라. 그게 팩트가 그게 아니야. 팩트가 이거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오마이TV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필수라고 저희 터프한 악마님께서 구독은 필수.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저희 JKP님께서 100만 가자라고 같이 또 외쳐주고 계십니다. 코리안 방님께서도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010-3270-3828 010-3270-3828 또 전화 주시면 저희 오마이TV 자발적 시청료 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기다리고 있거든요. 010-3270-3828 화면 아래 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면 후원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튜브 슈퍼챗 실시간 후원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마이TV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제가 오마이뉴스 오마이TV 홍보 대사인 거 아시죠, 여러분? 100만 원 와야 됩니다. 네. 우리 그 서울의 소리 보니까 이게 언론 환경은 이미 제가 한국 언론 미쳤다 죽었다 망했다로 수년째 외치고 있는데 네.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포탈까지 함께 타락해 버렸습니다. 음. 언론 욕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네. 이재명 말대로 우리가 언론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언론이 되기 어렵다면 네. 오마이TV, 뭐 서울의 소리, 뭐 김웅 TV, 뭐 고발뉴스 TV 이렇게 지금 인터넷 매체 그다음에 유튜브 기반 채널들 네. 집중적으로 우리가 구독하기, 좋아요, 홍보하고 댓글 달기. 오죽하면 저까지 아남사 TV 안진강 사람들 그러세요? TV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대선 앞두고. 뭐 예를 들면 저 때문에 혹시라도 한 1,000명이라도 보고 네. 윤석열 부부의 이 본인 이것도 또 들고 와야죠, 여러분. 저의 전설적인 피켓 윤석열 일가의 본부 장가 비리 본인 부인 장모님 그다음에 부인의 형제자매와 외삼촌 사촌까지 동원된 네. 투기 문제, 비리 문제, 사기 문제. 아하. 이거 제가 들고 다니는데 아예 네. 요걸 직접 쓰신 거죠? 제가 직접 쓴 거고요. 아남사 TV 안진과 함께하는 사람들 TV 만들어서 네.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50%는 민생 문제, 예.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민들과 가정 경제에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 그렇죠. 50%는 윤석열 일가의 본부장과 비리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 황당한 행태들. 그래서 그 지난 3달 전에 강사경 20년 안진걸의 사자와 지금 네. 5만 명보다 지금 제가 확인해보니까 14만으로 어휴. 그 사이 9만이 지금 최근 주말에 더 봤고요. 와. 그다음에 지난주 우리 이제 목요일날 방송한 것도 목요일에 했었죠. 이제 11만을 돌파했고요. 양평 네. 윤석열 일가의 양평 비리 총정리 네. 매우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수박 거달기식은 안 하잖아요. 어쨌든 저도 많이 부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세하게 팩트에서 이렇게 저도 가끔 실수도 하지만 저는 네. 바로 잘못했으면 또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고 이렇게 하는데요. 네. 자, 제가 지금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재밌는 얘기가 또 있어요. 네. 나경원 씨하고 박형준 씨 있죠. 네. 국민의 오랜만에 들어보네. 대표적인 정치인 부산시장 박형준. 네.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이준석이랑 원내대표. 결혼했던 네. 이 서울시장 후보이기도 했고 당 대표 후보 원내대표. 네. 이 사람들이 최근에 엄청 재밌는 일을 했는데요. 네. 자, 나경원은 저한테 자기 뭐 사학 비리니 뭐니 해서 3천만 원을 소송을 걸었어요. 박형준도 수억의 소송을 걸었어요. 수억이요. 입시 비리가 있었다. 네, 박형준 네. 부부의 따님의 홍대. 그 교수가 증명을 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둘 다 민사 소송을 취하를 합니다. 그래요? 예. 왜 끝까지 안 가고 그러니까요. 서 있을까요? 본인들이 그렇게 억울하다. 네. 뭐
자기는 잘못 안 없다면서 왜 그랬을까? 왜 소송을 취하했을까, 여러분? 나경원도 그렇고 박형준 시장. 박형준도 그렇고 지금 박덕금이 한겨레 신문을 상대로 한 소송에 박덕금 취하 안 하고 오히려 박덕금 패소가 됐고요. 패소가 박덕금은 됐군요. 패소. 네. 근데 계속 소송 항소했어요. 항소를 했고. 아마 항소심도 곧 패소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박덕금은 그래도 지가 억울하다고 했으니까 계속 소송을 해요. 근데 나경원하고 박형준은 그렇게 억울하도 난리 펴놓고 네. 그래서 이건 수천 수억의 거액의 소송을 걸어놓고 네. 나경원 갑자기 저한테 소치하 청구를 한 거예요. 왜 그래서 그랬을까요? 저희가 왜 그랬을까요? 부동의했어요. 부동의했어요.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은 검찰이 소를 취하잖아요. 공소를 취하면 바로 재판이 끝나는 거예요. 민사도 다르군요. 예, 민사는 뭐냐면 네. 무슨 소리야? 소송을 끝까지 걸었으면 가야지. 끝장을 봐야지. 또 억울하다며. 나도 억울하고 답답하거든. 표정이 그동안 밝으시네. 지금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데 애를 먹었는데 1심에서 끝판을 보고 네. 그래서 네가 얼마나 황당한 소송을 했는지 입증을 해보자. 어. 그다음에 너 내가 드린 소송 비용 물어내. 이게 이제 법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제가 바로 부동의해 버렸습니다. 지금 끝까지 가는 거네요. 10월 20일 얼마 안 이번 주 남았네요. 내일 모레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20일 네, 수요일 날. 어. 제가 근데 부동의했는데 제가 패소하면 저는 정말 여러분 저를 어떻게 삽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아니 왜 부동의했냐? 그냥 소치할 때 동의해서 재판을 끝내면 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아이고. 마음도 덜 졸이지 않느냐. 야, 고생도 끝까지 가네요. 변호사님도 그렇고 끝까지 가. 본인도 덜 고생할 거 아니에요. 네. 민변에 이제 조영수 변호사님, 김남주 변호사님 두 분이 공익변론 해주시는 건데요. 네. 변호사님 상의해서 끝장을 보자. 아우. 마음 졸이고 네. 더 수고스럽고 또 혹시라도 패소할 수도 있지만 끝장을 보자. 국민의힘 소속 전형직 고위 정치인들이요. 입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외치잖아요. 네. 근데 뒤로는 맨날 언론사 고소고발을 합니다. 심지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자는 언론중재법도 그렇게 형사처벌도 아니잖아요. 네. 민사적 책임을 그게 또 통과 안 강화하자는 됐죠. 것마저도 그렇게 뭐 언론자를 맞살한다고 언론의 자유는 핵심이다, 표현의 자유는 핵심이다 하면서요. 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JTBC 고소했죠. 저한테 네. 2억 소송했죠. 나경원 뉴스타파 고소했죠. 황희두 TV 고소했죠. 저 고소했죠. 다 무혐의 됐죠. MBC 고소했죠. 무혐의 됐죠. 예. 윤석열 UPID로 고소했죠. 얼마나 유튜브도 고소를 많이 해요. 지금 열린공감 오마이뉴스 TV, 뭐 송작가 TV, 구영식 기자도 오마이뉴스 고소고발 3건 그러니까 당했잖아요. 3건이나? 네. 그러니까 너무 정말 앞다로 뒤다르고 그렇네요.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이선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조국 일가를 삼족을 멸하듯이 그렇게 난리 펴놓고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훨씬 적어요. 조국 일가는 오히려 일부 확인된 사실만 해도 논란이 있거나 좀 지적받을 부분인 거지 그렇게까지 막 삼족이 멸종을 당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윤석열 일가는 지금 이 본부장과 비리를 보면 지금 윤석열 장모님만 전국에 지금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 것만 23개가 넘고요. 네. 그게 지금 압류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돈도 안 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가 정치 선언하고 대선에 출마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외쳤고 또 지난번 대선 후보 선출되면서 수락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10번 이야기했다면서 7번인가 8번인가. 윤석열 사전에는 내로남불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서 비판 좀 많이 받고 있어요.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짓말을 너무 당당하게 뻔뻔하게 하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조국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네. 아무튼간 사과하고 저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네. 상처를 드렸다. 지금도 반복하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조국 사태에 대해서 지금도 네. 어쨌든 검찰에 엄청난 조작과 과잉 수사가 있었고 정치 수사가 있었지만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몇 개에 대해서는 네. 일면 진보 진영마저도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좀 과잉 대응을 했다. 네. 참 그럼 그것만으로도 사과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이는 사과도 안 해요. 자기 집값, 자기가 사는 집마저도 내 집이 아니래요. 아니 부부가 지금 10년 넘게 같이 살고 있는 자기 집을 내 집이 아니면 여러분 윤석열은 세입자입니까? 윤석열은 최은순과 김건희가 걷어들이는 고아입니까? 그 있잖아요. 길거리 헤매는 사람 가끔
우리가 사람답게 키워보자고 집에 들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에 내 집이라고 말은 못하겠죠. 진짜 그러면 유장 결혼했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집이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관훈 클럽에서 그렇게 대답을 네. 했었죠. 그 내 집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얘기했더니 절대 인간 안진걸과 민생경제연구소는 그리고 범진보 진영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는 무조건 팩트로 승부를 해야 된다. 아하. 혹시라도 거짓이나 허위를 이야기하면 바로 시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고의가 네. 아니라 실수로 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잘못 알아서.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집값도 바로 모르고 인정해야 된다. 세금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아하. 지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지금 수년째 했는데 최소 네. 수십 년째 했는데 어떻게 자기 집값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제 발언 하나하나에 대한 반박과 지적과 이런 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김종인 이 국민의힘의 총괄선대위원장 얘기를 좀 잠깐 전해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사과한 것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윤 후보는 본인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저는 이런 점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거라 생각을 한다. 나중에 그 사과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면 저희 당은 겸허하게 거기에 대해 순응할 자세를 갖고 있다. 추가 사과 가능성까지 시작했어요. 김종인은 지금 애가 타는 거죠. 애가 탄다. 사과 안 하려고 하니까 사과 시킨 거잖아요. 김종인이 사실상 곧 사과할 거라 그러니까 사과한 거잖아요. 그날 사과할 거다고 했는데 그날 오후에 예. 사과를 했어요. 그 전격 조랬잖아요. 안 하려고 끝까지 우기다가 네. 김종인 나서니까 사과한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보기에도 미흡한 거예요. 또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시한폭탄이에요. 아마 노코멘트라고 하고 예. 막 이런 얘기 때문에 윤석열 그런 걸 수도 노코멘트 있어요. 묻지 마라. 네. 디테일에 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 이제 김종인 또 걱정돼서 실드 또 치는 거죠. 뭐 사과한 건 맞는데 또 사과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다음에 김종인 씨가 오늘 또 사과하겠네요. 내각제 그러면. 이야기까지 했어요. 내각제. 네. 결국은 그런 김한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 모아놓고 음. 구시대들 인물 모아놓고 권력 나눠먹기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내각제의 장점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내각제 맥락은 뭐냐면 결국 수구 냉전 부패 기득권 세력 올드보이들이 권력을 나눠먹으려고 내각제를 주장한 경우가 매우 많았거든요. 아, 그런 면에서 예, 그럼 또 주장하고 저는 있다. 부적절하다 생각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나경원 씨가 소치한 거, 그다음 박형준 소치한 거 널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 예. 박형준도 소치한 걸 황당으로.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나경원 그거는? 소치한 건 뉴스에 나왔어요. 열린공감 TV가 밝혔어요. 아. 소치아를 했는데 부동했다 우리도. 네. 뭐 안진걸처럼 부동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네.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아하. 이제 그건 재판 나와서 패소하면 개망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액의 소송에서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와 언론사를 겁박하고 위협하고 보복을 했는데 네. 오히려 패소했다. 패소했는데 판결문에 비판의 근거가 있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김승현 교수가 입시 비리고 있다고 말한 건 목격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검찰도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네. 검찰도 저희들 고발한 오세훈에 대해서 무려 7가지의 거짓말이나 거짓말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인정을 해버리고 그렇죠. 나경원도 그동안 뉴스타파, MBC, 황희두 TV, 안진걸 네. 형사고심 다 무혐의 됐고 아하. 민사소송도 다 대부분 패소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민사소송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윤석열 선대에 지금 기웃기웃하고 있는데 지금 밀려나 있는데 무슨 말로는 백의종군이나 그게 어떻게 백의종군이나 윤석열 선대에서 지금 안 써주는 거죠. 제가 보니까 김종인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경원 비호감이 너무 높으니까 안 써주는 것 같아요. 공동선대위원장 한다고 그러니까요. 했었는데 소식이 그것도 없네요. 냈는데 아하. 왜 안 시켜줬겠어요. 악영향을 당내에서 미치기 때문에. 분명히 비호감 때문에 윤석열도 아하. 안 그래도 비호감이고 김건희 씨도 비호감인데 엄청난 네. 비호감인데 나경원까지 되면 비호감 3종 세트 된다. 그래서 안 시켜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백의정군 한다 하면서 느닷없이 막 이재명을 맨 공격하는 글 올리고 느닷없이 민생경제연구소가 자기를 음해했는데 다 무혐의 됐다는 글도 갑자기 올려요.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놓고는 손은 뒤에서 취한 거예요. 아하. 자신 있으면 소송 계속 하시죠. 근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12월 22일에 나온다. 예, 결과가. 내일 모레 결과 나오면 오마이뉴스에서 네. 우리 시민들께 알려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손상공 손실보상 이야기하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 간단하게. 그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정부가 예. 100만 원 바로 이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매우 했거든요. 미흡합니다. 제가 이거 들고 다니잖아요. 어. 이재명의 민주당은 오직 민생 속으로 민심 속으로이다. 요즘에 직접 쓰고 다니시네요. 네, 제가 이 직접 티켓을. 써요. 예. 당신 덕분에 챌린지,
코로나19를 네. 버티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도 제가 썼어요. 아, 심지어 이거 뭐 TBS 대본 뒤에다가 요것은 요 이재명 민주당 재활용? 에서로는 우리 따님 스케치북, 어유. 우리 딸의 그림 작품, 작품을 이렇게 뜯어오셨네. 예, 잘 아주 그리네요. 그냥 어렸을 따님이. 때부터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우리 따님이 쓰고 있습니다. 몇 살인가요? 경력은 뻥튀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절대 뻥튀기하면 안 되죠. 아무런 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걸 해놓고 상을 받았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이재명 민주당, 자 요약합니다. 짧게. 네. 방역증금 100만 원 너무 적습니다. 이재명 후보 비판 맞습니다. 지금 연말 연시 대목 노리고 얼마나 많이 설렜습니까? 재료도 더 사놨을 거요. 사람도 좀 알바도 부르고. 더 뽑아 놓으셨을 네. 겁니다. 직원도 더 뽑아. 어떡합니까 이거? 그다음에 처음부터 방역된 게 유지된 것보다 더 충격이 큰 겁니다. 11월 달에 살아났다가 지금 이렇게 죽는 거니까 더 충격이 큰 겁니다. 네. 기대가 절망이 되니까요. 그래서 최소 2,300원 줘야 됩니다. 방역지원금으로. 우선은 그래야 그분들도 강도 높은 지금 조치 있잖아요. 2주간. 그걸 흔쾌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 100만 원만 주면 애기하면서 연말이니까 또. 몰래 장사를 해버릴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음. 나는 정말 죽겠으니까 날 죽여라 하고 장사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기고 네.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희생을 당했는데 지금 보면 이 100만 원 주고 다시 또 이제 손실 보상을 해준다는 건데 그게 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사실. 맞습니다. 일단 100만 원은 이번 올해 안에 준다니까 그나마 그건 이제 다행인데 빨리 준다는 건데 저는 부족하다. 최소 300을 올리자. 네. 그다음에 손실 보상은 경영 이격 정도 빠져 있고 금액도 너무 작은데 금액도 올리고 대상도 확대하자. 그건 합의는 이제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너무 비겁한 게 윤석열이 50조, 네. 갑자기 김종인이 50조하고 비교도 안 돼 100조를 들고 100조 나왔어요. 얘기했었죠. 이재명 후보가 50조도 주고 100조도 줬다고 이야기하니까 당황해가지고 네.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합의를 하고 하라는 거예요. 아. 아니 여야 정당이 여야 후보가 합의해서 정부에 정식 요청하면 더 힘이 실리고 그렇겠죠. 더 속도가 앞당겨지죠. 네. 추경이야 당연히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내각의 수반으로 국회에 내는 건 맞아요. 네. 추경안 예산안 자체는 정부가 내게 돼 있어요. 우리 헌법상. 근데 정부가 내도록 빨리 내도록 저도 지금 정부한테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 드리는 것처럼 네. 문재인 대통령 진짜 추경은 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600조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2.2조만 들어 있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그렇죠. 불가피한 거예요. 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론사 사설로도 쓰고 네, 의견 낼 여야 수가 있는 후보도 거죠. 합의하고 네. 이러면 그러면서 여론이 모아지고 만들어지고. 예. 공론이 되고 그러면 그게 음. 정부와 청와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선의 네. 영향을. 근데 갑자기 아하. 50조 100조 자기들 말도 안 맞아. 50조와 100조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50조 51조 차이도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은 20조 안팎이었는데 주장한 게 전국민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네. 말도 안 되는 어디서 그러니까-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그냥 50조 100조 질렀다가 그러면 합시다 그러니까 민당하고 이재명 후보가 당황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합의하고 하라고. 그러니까 이 여야가 합의하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는 게 그럼요. 맞는데 이제 안 보이고 있다 이런 거고 일각에서 그런 얘기해요. 아니 나라에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국간을 열어서 다 쓰면 되겠냐. 그 이런 국민의힘이 맨날 이야기했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갑자기 50조 100조 들고 나오는 저들의 이율 배반이 아하. 끔찍하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50조 100조가 안 될 겁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추경을 30조만 편성을 해도요. 네. 소상공인들 지원금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국민지원금. 그러니까 15조쯤으로는 5천만 국민들에게 30만 원을 줄 수가 있고요. 나머지 15조를 소상공인들한테 주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30조만 합의가 돼도 저기 대선 전에 영향을 끼친다는 또 항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대선 후에 1인당 30만 원으로 코로나 내년 초까지 지금 가는 분위기니까 네. 경력금, 위로금, 응원금을 드리고 코로나 대응금을 드리고 음. 그다음에 15조는 바로 집행하는 거죠. 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15조는 그다음에 방역지원금으로. 음. 지금 320만 명한테 100만 원씩이니까 3.2조가 된대요. 네. 200만 원 올리면 6.4조, 300만 올리면 9.8조죠? 아니 9.6조죠? 9.6 제가 지금 15조 말씀했잖아요. 그 15조에서 9.6조를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15 원래 짜놓은 2.2조에다가 그러면 한 5조를 합칠 수가 있잖아요. 네. 5.4조를
그러면 7.6조가 됩니다. 7.6조로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는 거죠. 아. 10월, 11월, 12월, 1월 이 4달간에 대해서. 네. 지금 1차 손실보상은 됐거든요. 7, 8, 9는. 지금 이야기된 손실보상은 10, 11월, 12월. 네. 그다음에 1월 1일까지 이번에 가잖아요. 그다음에 1월 달까지 다른 방역책 계속된단 말이에요. 영업금지, 영업제한하고 경영인기 업종하고요. 그럼 이 4달치에 대해서 충분히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근데 자. 하겠다 하니까 갑자기 네.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하고 와라는 건 너무 비겁하고 비열한 처사입니다. 네. 빨리 이재명 후보도 더 노력하고 민주당도 더 노력하고 음. 정의당이나 국민의당도 이건 합세를 해서 임시국회 지금 열었잖아요. 네. 국민의 빼고 나머지 정당들이 다 합의해서 그런 것처럼 저는 일단 만약에 윤석열과 김종인 이렇게 계속 장난을 치면 심상정, 안철수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님이라도 세 분이라도 김동연 후보니까 네 분이라도 모여서 이렇게 가자. 빨리 추경을 30조든 40조든 빨리 편성하자. 네. 합의를 하자. 해서 국민의힘을 압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너무나 좀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피해 지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고 네. 이재명 후보는 뭐 더 이제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빨리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현실화되고 우리 눈앞에 나타날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야당은 지금 조금 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추경할 수 있다라고 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협조가 될지는 예.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비겁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님이나 김종인 위원장님이나 아니 본인들이 50조 100조 하자 그래놓고 당장 숨 넘어가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우리 서민 중산층들 갑자기 지금 뭐라고 주장하냐면 당선 후에 하겠다잖아요. 그러면 당선 후에 대선 새 잡으면 정부에서. 5월달에 하는 거 5월달. 그때 인수위 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6월달 7월달인데 그 전에 다 죽어요. 너무 무책임합니다. 네. 예. 자. 일단 방역지원금 2,300만 원을 먼저 끌어올리고 올해 안에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 바로 추경안 바로 같이 논의해서 네. 그러니까 방역지원금 지급하고 추경 동시 논의를 하고 방역지원금 올해 안에 최소 2,300원 먼저 주고 네. 100만 원 너무 작으니까 그다음에 손실보상 충분히 늘려서 영업금지 업종, 영업시간 제한 업종, 그다음에 경영 이기 업종까지 다 모조리 매출이 줄어든 게 확인된 사람들은 다 네. 지원을 해주자. 그다음에 그러면 소상공인도 힘드냐? 프리랜서라든지 그다음에 특수고용 수고용 노동자라든지 노동자들. 저소득 임금 노동자들도 일면 아예 해고가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 못 받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국민지원금으로 1인당 30만 원씩 주고 저소득층들은 지자체에서 플러스해서 뭐 20만 원씩 더 준다든지 네. 이렇게 얼마든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음. 돈은 충분하다. 내년도에 우리 정부 예산이 600조가 넘고요. 네. 지방 정부 예산, 공기업 예산까지 합치면 1,000조가 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라만 건강하고 나라만 부자고 이 모든 피해나 안 좋은 상황들은 다 이제 가게나 자영업자들한테 쏠리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이 움직임 한번 보죠. 국회 예. 움직임 보도록 하고 저희도 강력히 촉구하고 더 네.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진걸 소장과 또 뜨겁게 말씀을 나눠봤는데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오늘 정리해서 한번 말씀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윤석열 후보한테 다시 한번 실망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조작이고 허위고 투기이고 비리라는 게 다 드러났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그것도 너무 당당하게 뻔뻔하게 심지어 사퇴질까지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합니다. 네. 이건 대통령 후보는커녕 정치인 심지어는 일반 국민의 자격도 의심스럽습니다. 양평 투기 땅 투기 특혜 의혹에 와이프는 하나도 연루가 안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아예 ESIND 이사로 재직을 했는데 10년 가까이 어떻게 연루가 안 돼 있으며 형제 자매까지 다 주주로 참여해서 투기에 연루가 됐는데 어떻게 연루가 안 돼 있으며 본인이 심지어는 8억을 투자 유치 김건희가 나서 투자 유치까지 받은 것도 확인했는데 어떻게 연루가 안 돼 있으며 근데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연루가 안 됐다고 가짜 뉴스라고. 정말 살다 이런 사람은 처음 봅니다. 이런 후보는 처음 봅니다. 너무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짜증이 납니다. 분노가 너무 커집니다. 전두환을 찬양하고 이제는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걔한테 사과를 주더니 이제는 부인의 그 엄청난 허위 경력이 나오고 과장이 나오고 조작이 나오니까 네.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가짜 뉴스라 그러고 노코멘트 하겠다 그러고 묻지 마라 그러고 니들이 제대로 알아봐라 삿대질하고 이게
이보다 더 불공정하고 이보다 더한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후보를 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 사퇴해야 됩니다. 그런 자격으로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대통령 후보 되고 어떻게 정치인이 됩니까? 부끄러운지 아십시오. 한번 자신이 그동안 해온 짓을, 부인이 해온 짓을, 장모님이 해온 짓을, 형제자매가 해온 짓을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그렇게 국민한테 뻔뻔하게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큰 소리 칠 일 아닙니다. 네. 자기 또 집도 자기 집이 아니라 그러고 자기 집값도 모른다 그러고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무능의 끝판왕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의 끝판왕입니까? 자기가 재산 신고하면서 집값 신고하면서 자기 재산 신고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로 만약에 내가 서초동에서 30억이 넘는 집에 살고 종부세를 100만 원 넘게 낸다. 그래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종부세를 완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비판이 무서워서 모른 척했다면 그것도 너무나 부도덕한 짓입니다. 무능의 끝판왕 아니면 부도덕의 끝판왕인데 그걸 물어보는데 답변하는 태도도 뭐 죄송합니다도 아니고 송구스름도 아니고 당당합니다. 내 집이 아니라는 거짓말 어떻게 당당하게 합니까? 나는 세입자입니다라고 거짓말한 윤희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마이 TV에서 제가 항상 그랬죠, 여러분. 윤희수하고 윤석열 남매, 윤석열 윤희수 남매, 김종인이 말한 것처럼 큰일 날 사람들이 아니라 큰일 낼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진짜 큰일 내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열받아 죽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늘 또 더 많은 진보와 더 많은 인권과 더 많은 민생과 더 많은 복지를 위해서 또 마음의 평화를 찾고 저희들 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뭐 눈물을 글썽글썽하시면서까지 호소를 열받아 죽겠습니다. 하셨는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진걸 소장 이렇게 발로 뛰면서 열심히 민생 현장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파헤치고 있습니다. 오마이 TV를 통해서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구독, 좋아요 누르셔야 안진걸 소장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셔서요. 저희 오마이 TV가 100만 가서 언론단 언론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살아있는 현장 볼 수 있게 또 심층 인터뷰 함께 할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그 3달 전에 네. 김건희 씨 허위 학력 문제 윤석열 사택감이다라고 한 저희 방송이 있습니다. 오마이 TV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브레이브걸스처럼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처럼 역주행하고 있는 브레이브 휴먼 안진걸의 그다음에 안진걸 박정호의 그 세 달 전 방송 윤석열 사택감이다. 그거 지금 14만 넘어가는데 100만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지난주에 목요일 날 윤석열 일가 본부장과 비리 양평국 총정리 그것도 지금 11만 넘어갔는데 그것도 한 100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른 방송이긴 하지만 서울의 소리가 가지고 김건희 씨의 이 목을 찍어 누르어서 코바나 컨텐츠를 한 다음에 코바나 컨텐츠로 밀어넣은 그 남자의 정체 그거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다. 그 방송은 지금 73만 명이 넘게 봤어요. 그것도 100만을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널리 확인. 그리고 우리 서울의 소리, 오마이 TV, 김용민 TV, 고발뉴스 TV 뭐 전부 다 100만원 가야 됩니다. 빨간 아재도 참 잘하더라고요. 100만 가야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00만으로 갑시다. 가자, 동시 100만으로.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